자, 오늘 코스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4,949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전일 대비 5.3%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1,098포인트로 전일 대비 4.4% 빠졌어요. 오늘 시장 상황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매도 사이드카가 뭐냐면 시장이 급락할 때 이제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는 거를 5분 동안 정지시키는 거예요. 오늘 장은 종료됐고 결과적으로 외인이 3조 그리고 기관이 3.1조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개인은 또 6조를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기관이랑 외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아, 세일한다 이러면서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장중에 좀 반등이 오더라고요.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만 빠진 게 아니고요. 나스닥 선물이랑 니케이 선물 지수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국 이슈가 아니라 명확하게 글로벌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시장이 빠졌냐를 봐야 하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빠졌다? 뭐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 올해 1월에 국내 시장이 워낙에 좋기는 했습니다.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외신에까지 사우스코리아 주식은 왜 폭등하나 이런 주제로 영상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1월에만 한 24% 올랐고 코스닥이 25.8% 올랐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주요 원인은 아니죠, 사실. 이분 때문입니다. 케빈 어시. 지금 트럼프가 케빈 어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시장이 혼란해 왔어요. 이분 프로필을 간단히 확인을 해보니까 스탠퍼드에서 경제학, 정치학 이제 학사를 마치셨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06년도에서 11년도까지 5년 정도 이사를 지내셨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쿠팡 이사입니다. 자, 이분이 연준 의장으로 임명되는 게 지금 왜 논란이냐면요. 미국 금리 방향성을 연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분 성향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케빈 어시가 연준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연준을 나간 이유가 재밌는데 양적 완화에 좀 비판적이고 긴축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매파입니다, 매파. 이런 의견 충돌 때문에 나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금리 인하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임명하는 케빈 어시가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올리자고 한다면 트럼프가 지명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케빈 어시가 메타를 쓴 비둘기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 거죠. 어제 금이랑 은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각각 10%, 30%씩 폭락을 했는데요. 천연가스도 15% 폭락을 했어요. 이것도 케빈 어시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린란드 먹겠다고 유럽하고 충돌하면서 증시가 한번 흔들렸었죠. 그런 것처럼 원자재 쪽도 이런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오늘의 하락은 조정의 시작일까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일까? 사실 오늘 밤에 미장을 좀 보긴 해야 돼요. 미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장도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스레드나 이런 SNS를 보면 이제 뭐 국장에 40-50% 대규모 조정 온다. 하이닉스 50% 빠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또 별일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단기 이슈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국장이 엄청난 강세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1월이 정말 유례없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의 처음 있는 폭등장이었는데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2월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 정도 지수가 빠진 건 사실 과하게 빠졌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4-5%씩 빠질 만한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1월 말에 이제 상당 부분 익절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을 좀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운이 좋게, 운이 좋다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익절한 시기가 되게 묘하게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던지신 분들도 많을 거고 파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올해 코스피는 계속 실적 장세입니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이익이 나기 때문에 오르는 장이거든요.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부분 100조 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영업이익 100조 넘는 회사가 미국 회사들 빼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유일해요. 진짜 그레이트 코리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PER이 한 30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참 낮은 마이크론이 PER이 지금 13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코스피 주요 종목들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열심히 계속 봐오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뭐 러우 전쟁처럼 정말 큰 이슈가 터져서 막 유가가 막 급변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연준의장 성향이 불확실하다. 이 정도 이슈는 단기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있으면 시장 다시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피터 린치도 그러고 수많은 투자 거장들이 매크로는 똥이다. 매크로 보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강세장이 1월로 딱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역사적으로 강세장은 정말 짧으면은 1, 2년이고 보통 한 2, 3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조정도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강세장이었으니까 최소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저는 지속적으로 장기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금 비중을 한 20-30% 정도는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갖고 있던 종목들 매도하시거나 신규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지양하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며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추세 추종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은 사지 않거든요. 물타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제 계좌가 떡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추세 추종 방식으로 다시 추세가 확인되면 매수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